낯선 여행지에 가서 길을 모를 때 편안하고 빠르게 우리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택시. 그런데 여러분은 택시를 떠올리면 어떤 색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주황색 택시? 아니면 뉴욕의 노란 택시? 서울에서 많이 보이는 주황색 택시의 정확한 색상은 꽃담 황토색인데요. 2010년부터 서울 택시의 색으로 지정된 꽃담 황토색은 비옥함을 상징하는 흑색으로 경복궁 자경전색을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뉴욕의 노란 택시 외에도 런던의 검정 택시, 홍콩의 빨간 택시까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는지 아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택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 다양한 택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뉴욕의 노란 택시, 즉 옐로우캡은 이제 뉴욕의 명물이 되었는데요. 그 역사가 벌써 100년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1907년 미국 시카고의 택시 회사였던 옐로우캡이 택시색을 노란색으로 선택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당시만 해도 지금의 노란색 택시가 아닌 검은색 차량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옐로우캡은 어떻게 택시 색상을 노란색으로 선택하게 된 걸까요?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따른 것인데요. 사람들이 어디서든 택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 색이 바로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색에 비해 빨리, 그리고 쉽게 눈에 띄는 색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낯선 미국의 팁 문화는 택시에도 존재하는데요. 보통 택시 요금의 15에서 20% 정도의 팁을 지불해야 하고 트렁크에 짐을 실어주거나 도로에서 5분 이상 기다렸을 때는 20%의 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미국 여행 가실 분들은 미국의 택시 문화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택시 탈 때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해외여행 중에 절대 그 행동을 금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의 택시 기사들은 조수석에 손님을 태우지 않고 본인의 물건을 놓는 등 사적인 개인 공간으로 여긴다는데요. 앞좌석은 원칙적으로 탑승이 안 되기에 뒷좌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1960년 전후로 파리에서는 택시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앞자리에는 손님을 태우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 세상에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택시기사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영국의 검은 택시, 블랙캡의 택시기사입니다. 블랙캡을 보면 택시 모양이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출입구와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거 영국 신사들이 중절모를 벗지 않고도 타고 내릴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컬러가 검정색인 이유도 세련되고 권위 있는 신사를 연상시키는 색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블랙캡을 운전하기 위해선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요. 필기시험과 1대1 면접뿐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런던에 위치한 건물과 도로, 역, 공원 등 각종 장소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목적지의 건물 위치, 최단 경로, 주변 시설, 운행 시간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600개의 출발, 도착지, 300개 이상의 경로를 암기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해요. 시험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평균 4년 이상의 수험 시간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다는데요. 블랙캡 택시기사는 연봉 1억뿐 아니라 녹색 배지를 달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다고 해요. 또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택시기사님들과 다르게 여유가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택시에는 법인회사 소속인 법인택시와 법인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택시를 타면서 가장 놀란 것은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급할 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택시를 타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역시 빨리 가주세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도로를 바쁘게 달리는 택시. 쉬지 못하고 운전하며 취객들의 폭언, 폭행도 종종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근무 조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가 늘어났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심야 택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심야 택시난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택시 부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49년 만에 해제됐다는 택시 부재. 이건 무엇일까요?
부제는 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데요.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던 건데 그 이후 최근까지 약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합니다. 택시 부제는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였는데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휴무를 주었던 겁니다.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였지만 관행을 유지하느라 해제하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실시한 건데요. 이제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서는 지난 22일부터 택시 부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주간 서울에서의 택시 부제 적용 후 평일 기준으로는 심야 배차 성공률이 50%, 주말 포함해도 46%로 상승 효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근접하며 안정세에 진입했는데요. 앞으로도 택시 부제 해제 지역은 꾸준히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급 모범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친환경 고급 택시를 확대하고 또 그동안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꼭 차고지로 출근해 교대 근무를 시작해야 했던 규정을 차고지 밖 근무 교대로 허용하여 비효율적이었던 출퇴근을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야 운행을 꺼려하던 개인 택시에도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 방안을 추진해 심야 운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택시 기사들이 업종을 바꾸고 또 그로 인해 택시난도 심해졌던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가 다시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택시기사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택시 수급을 높이고 그 외에도 심야 탄력 호출력, 심야 운행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수급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택시 공급 확대로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여 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